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 연결을 보면요. 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이죠. 연간 13%의 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가 가장 큰 주요 병원이 늘어나고 있고 의사 선생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경쟁 구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이익은 기술 발전으로 현대 의사가 하는 일의 80%를 대체하게 된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병의원과 의사들만이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료 기계, 기술의 헬스 기구의 발달로 인해서 의사들이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과거에는 병원들이 성장 집중을 했습니다. 병실을 늘리고요. 브레이크를 해서 병원을 계속해서 늘리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조그만 병원이어도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원을 하게 되면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나 그냥 어디다가 치과, 어디다가 수학과 오픈하면 어떻게 주먹 뽑아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죠. 먼저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어떤 과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병원과 다른 어떠한 병원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후에 어떤 병원으로 이게 자리가 어디 있을 것이냐,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이 세 가지 전략들을 세워야 되겠죠. 원가 우위, 어떤 병원들을 의원들끼리 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고 힘들다 그러면 합치기도 하죠. 공동병원도 하고 아니면 병원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 대형화를 통해서 원가를 차별화하는 거죠. 다른 병원과 다른 우리 병원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전략이 뭐가 있고 집중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모든 이비인후과의 그 질병을 다룰 것이 아니라 비전문, 음성 전문, 이런 전문화, 집중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여러 개까지를 다 하면 모든 환자들이 다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원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각 그 월별로 어떻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인테리어, 인적자원, 교육, 쭉 약품을 언제 전산 시스템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그 월별로 언제 들어올지를 계획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출입구에서 나가는 방향마다 화살표를 양쪽으로 다 펼칩니다. 그래서 만나는 접점 부위가 어디가 있느냐, 세 군데가 만나는 접점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통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가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 출판사만 할 수 있게끔 그 건물주가 나중에 계약서를 쓰고 다 치렀는데 이 간판을 이렇게 가로 간판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거든지 돌출과 서로 건축물상에 찍혀 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고 같은 분이면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료시설에 가로치고 의원이나 여러분들 병원 할 거면 병원으로 정확히 찍혀 있어야지만이 허가를 드립니다.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과 표시 변경이라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 표시 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분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건물에 그 안에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용도 변경은 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잘 보이는 거라 2월달에 벌써 그렇죠. 자, 8월달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간판이 출사사 또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청주에서 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부분이 대지안에 공지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청주 다른 지역에는 종합병원만 이 규정이 있는데 청주만 유일하게 제가 전국을 다 조사했습니다. 전국을 다 조사했는데 청주만 있는 규정입니다. 정신병원 요양소라고 했는데 이게 요양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병원으로 이식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산 땅에서 도로와 고도블록 끝선에서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선에서 내가 건물을 짓는 위치를 100m 이상 띄어라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10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평에서 내가 6m를 띄우게 되면 건물의 평형이 확 줄어들죠. 50% 이상 줄어들죠. 매일매일 생각이 달라 바뀝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만 끌어지고 지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 세 입지를 한꺼번에 다 봅니다. 건물을 세 군데를 같은 날 들어가셔야 돼요. 리스에 대한 것만 잠시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리스사에서 제공하는 금리인데요. 표면금리가 7.6%다. 이렇게 되면 그냥 4.몇%다. 4% 정도 되면 일반적인 어떤
그 신용 대출이니까 그 경찰에게는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이 계속 들어가 있죠. 특히나 처음에는 원금이 작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1, 2, 3, 4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죠. 이자는 점점점 줄어들고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자는 그냥 7.6%, 8,800이나 7.6%를 계속 냅니다. 계속 내고요. 원금을 갚아준 만큼 이자를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이자를 내게끔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는 분이지 실제 금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 3에서 5% 정도 높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스의 금리가 생기는 겁니다. 보통 2%대가 돼야 일반적인 신용으로 대출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스를 신용 대출 한도인데요. C금융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기업은행, 하나은행 순으로 대출이 조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테리어가 맞다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가면 실제로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인테리어를 많이 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은 인테리어를 했지 우리나라 인테리어는 대부분 화려합니다. 화려한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지 대상자들의 눈높이,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 데 인테리어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에요.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은 디자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자, 개인들이 내리는 스마트폰에 지붕을 설치해서 비리 같은 거를 방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방을 손에 힘이 없는 환자들이 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내방식의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게 배려고요. 조명 또한 중요한 인테리어 부분이 아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든 정신병원이든 모든 병원들이 그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어떤 교육인데요. 요 밑에 네 가지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병원에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들이죠. 바이럴 마케팅, 이런 소위 얘기하는 택시, 버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원 전에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개원 마케팅의 시작은 개원을 3개월부터 시작을 해라. 말씀드렸는데 넓게 선택을 이렇게 막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분산이 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쪽에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현수막이면 현수막 거기에 대량해서 선택을 해서 거기에 10조 미만과 5인 이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5인 미만이니까 4명까지죠. 4명까지의 직원 숫자와 5인 이상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급여를 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기왕이면 4명, 혹시 이제 4명을 5명을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4명을 쓰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리한데 이웃 따라서 40시간 인정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40시간이에요. 다만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로수당 요것만 틀리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개념을 꼭 수입이라고 해서 휴일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 알고 계시죠. 사실 그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 이미 그 병원은 어렵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사관리가 병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직원 대박이 병원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회식만 하는 것이 병원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회식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회식보다는 이 병원은 스킬을 파는 또 병원입니다. 실제로 회식하는 비용과 이 동아리 활동 비용과 비교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동아리 비용이 훨씬 더 싸게 먹을 수도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훨씬 더 모든 세미나에서 많이 그런 내용에는 소환한데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대기실을 1베이비 클리닉하고 1베이비 클리닉 이렇게 대기실을 나눠놨습니다. 소아과를 가는 환자들은 반드시 아파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 케이스도 끝나고 있고 검사는 아이가 맞아야 될 예방접종일을 써서 물론 신생아 진찰대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동물들 수술대를 개조한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많이 상용화돼서 나오고 스피드형의 기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물을 수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그림이라든가 안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물론 입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진찰대를 벽에서 띄웠죠. 그래서 의사가 아까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넣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환자가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대해서 환자가 일어날 때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작업. 여기 환자분께서 고개를 빼서 사진을 봅니다.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환자편에서 모니터를 배치하는 그런 위치. 이 의사 경계를 주입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뒤로 넘어가서 준비를 해, 손을 잡고 준비해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진찰을 봅니다. 진찰을 보는 동안 다른 환자가 대기를 합니다. 다시 넘어가서 환자를 보죠. 왔다 갔다.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대기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화학적인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실입니다. 완전히. 실제로 동영상을 살짝 찍고 도착을 해가는 거예요. 제가 플러스 가스를 도착해서 합니다. 우리나라 플러스 가스 중에 여기를 안 다녀가는 가수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미션과 비전을 수립했고요. 자, 처음에 드렸던 게, 폐원수납을 병실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도 병실에서 사인하고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입퇴원을 시도했었으나, 지금은 회원 계산과 진단서 입퇴원 강서를 갖다 드리고 카드를 받고 우선 카드 체크기를 이용해서 병실에서 수납을 하고 병실에서 퇴원을 하고 친환경 수액질 필터 주사기 사용하고 있죠. 여기 친환경 수액질을 만들고 사장님들 계신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비폭량 엑스레이라고 해서 엑스레이가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DIR 제품을 살 수 있는데 이건 1억 3천짜리죠. 이런 생각들이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걸 만들자는 어떤 화두를 던지고 뿐이고 여러 직원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병원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애들이 그 밑에 보면 그 수액줄을 보통 병원 안에서 환자들이 답답하니까 엄마랑 아이가 이렇게 그 수액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 3-4명이 끌고 내려오면 저걸 다 다른 데로 하고 가요. 그런데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어떤 저피폭량 엑스레이라든가 뭐 의료진 소개, 뭐 친환경 수액줄 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당연히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MSO라는 어떤 이런 제가 만든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었는데요. 소리는 많이 있죠. 실제로 마케팅만 짜고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 회사 혼자만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병원들이 같이 공동구매라든가 공동 홍보 뭐 이런 것들만 해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보관으로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교육의 입장, 환자의 입장을 봤을 때 의사 선생님들한테 우리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수술 시작 전에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고요. 환자들한테 진짜 진정으로 다가가는 어떤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많이 추구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얘기 지금 제가 입지조건 직원들 교육 얘기를 쭉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보는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것은 환자분들이 금방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숙이려고 해도 요즘 환자들의 수준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되겠죠. 무조건 환자들은 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어떠한 지금 얘기한 거든 어떤 경영 노하우는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환자들한테 다가가는 마음 제가 감히 여기 의사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